안녕하세요. 전 세계가 주목할 시크릿 에이전트 플래티늄 백민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정말 전 세계가 저에게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봄바람 살랑살랑 불죠? 네, 오늘 오시는 길 기분 좋으셨나요? 네. 저 봄 소풍 오는 기분으로 이곳을 진짜 왔는데요. 일요일이잖아요. 이 봄바람과 함께 바람 타고 어디 가고 싶으셨을 것도 같은데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현재 더 충실해서 집중해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고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왕 여기에 오시는 선택을 하셨다면 집중하셔서 많은 거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집중해서 한번 여러분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죄송한데 처음부터 좀 여러분들 입 벌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부자의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딱 봤을 때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저는 제가 가난하게 살고 있고 돈에 대해서 여유롭지 않게 살고 있는 게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여유롭게 나를 낳아주지 못했고 부모님이 열심히 살았지만 좋은 환경에서 저를 일할 수 있도록 하게 안 놔준 부모님 탓이라고 저는 살짝 원망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에서 일할지, 어떻게 일할지, 어떻게 내 미래를 바꿔나가야 될지는 오롯이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었고요. 그러면 한번 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직은 그 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 일을 시작으로 해서요.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교사 일을 3년 반 정도 하고 있을 때쯤 저는 직장인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셨었어요, 두 분 다. 어렸을 때는 두 분의 직업란에 제가 사업가라고 썼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크고 나서 알게 됐어요. 사업가는 기업을 가지신 분들한테 사업가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 부모님은 엄마와 아빠가 그 일자리에 존재하지 않으면 수입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 자영업자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조금 빨리 터득하게 됐고요. 저희 부모님이 자영업자로 오르락 내리락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 자영업은 힘든 일이구나.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니까 우리 집의 수입은 끊기는구나. 이런 거를 조금 빠르게 저는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에 저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신분감 1순위라고 저를 치켜 세워주는데 저 자신은 굉장히 제 가슴 속에는 제가 참 가난하고 찌질한 사람인 거예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저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특기적성 교육까지 다 끝내고 공모전 준비나 이런 거에 열을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평생교육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저는 그렇게 매일매일 성실히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제 인생은 딱히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남들이 다 좀 여유 있어 라고 하는 말이 저는 하나도 와닿지가 않고요. 내 마음속엔 여유라는 아주 작은 글씨도 하나도 없고 과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까? 준비가 내가 된 걸까?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자영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잘 됐을 때, 안 됐을 때 결국은 잘 안 될 때, 잘 됐을 때 모아놓은 돈을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래 준비가 하나도 안 되신 걸 보면서 과연 우리 부모님이 준비 안 됐던 만큼을 내가 다 채워드릴 수 있을까? 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제 노후도 불안했지만 저희 부모님의 노후도 너무너무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기감을 갖고 있을 때 전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돈을 최소로 들이면서 노력과 시간만 투자해서 내가 최대로 많은 돈을 창출할 수 있다면 난 나의 시간과 노력을 다 이곳에 쓰겠다 결정을 했고요. 올인했고요. 그래서 저는 사이드 잡을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놓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하고 이걸 해야지 하고 회사를 알아보고 제가 시작했던 건 아니고 너무 기회가 필요했고 미래가 불안했고 계속해서 내가 이왕 일을 한다면 좀 더 나한테 나은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해야지 하면서 기회를 찾고 있었던 저에게 허벌라이프라는 회사가 저한테 속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거기에 과감히 시간과 노력을 1분 1초도 아끼지 않고 4년 8개월 동안 했던 거죠. 저한테는 꽤 매력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어떤 기업체나 사업체를 차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저 소비자로 사용해보고 이걸 기반으로 누군가한테 정보와 가치를 전달해서 그들이 회사랑 거래를 하면 그걸 이어준 저로서 매출에 발생되는 수수료를 제가 가져갈 수 있다면 저한테는 꽤 매력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 나 이곳에서 최선을 다 해봐야겠다 하면서 열심히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좀 결과도 어느 정도 제가 얻었습니다. 2년 만에 월천녀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고 어떤 분들은 앞으로 벌어서 뒤로 뭐 다 쓰인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전 정말 정석대로 회원을 열심히 모으면서 그렇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경제적인 자유는 제가 어느 정도 좀 어린 나이에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걸 또한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되고 저희 부모님에게 제가 받은 소득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가족이 굉장히 화목해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평소에 아빠한테 아빠 이러면 응 이라고 했는데요. 아빠한테 차 사드리고 아빠 하면 응 우리 딸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좀 분위기를 이렇게 피우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보시면 네,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빠는 지금도 저한테 우리 딸이라고 하십니다. 네, 엄마 아빠한테 용돈 100만 원씩 드렸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차는 매일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남자는 차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또 제 동생에게도 제가 아우디 차를 주겠다고 했더니 누나 이랬던 애가 우리 누나라고 그러다가 아 역시 남자는 뭐다? 차이구나 라는 걸 또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기념일 겸 저희가 결혼기념일이 저희 신랑 생일이거든요. 작년 결혼기념일 때는 제가 차를 사줬습니다. 왜냐면 이미 알았잖아요. 남자는 차를. 그리고 나서는 우리 여보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에서 사랑을 받으시려면 뭐다? 차이다. 남자분들은 차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렇게 가족들한테 좋은 딸, 좋은 와이프, 좋은 누나 이런 식으로 제가 그들에게 내가 열심히 번 소득에 대해서 나눔을 실천하면서 아 이래서 돈 버는 거구나.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이게 여유가 있게 되면 내가 이렇게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가치도 사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이상의 성장이 되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분들도 나처럼 여유로워지고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 이상의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분명 나는 이들과 나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는데 왜 나는 이 정도 도달했는데 그들은 이만큼을 못 누리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저처럼 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이들도 나처럼 열심히 하면 다 될 수 있을 건데 나처럼만큼은 도달하지 못해서 그거를 못 누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닌데 분명히 나보다 더 2배, 4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 결과치를 못 내는 거지? 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다시 본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 많이 보셨나요? 네. 다단계는 판매원이 판매 목적으로 하는 판매원을 시키는 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가가 소득의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교육을 했었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다단계, 그리고 피라미드. 이거를 서로 분류해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라고 저는 교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물류를 유통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정보, 나만 사용하면서 내가 만족했을 때 그 정보와 가치를 전달하고 거기에 대해서 회사랑 연결시켜주면 소득을 받는다고 제가 교육을 했고요. 다단계는 판매가 베이스에 깔려서 판매로 이루어지는
노동이 가미된 수익이 온다고 제가 교육을 하면서도 이상하죠? 저는 이상하게 H사에서 있으면서 분명히 정보도 교류를 하지만 끊임없이 물류를 유통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월마감이라는 게 있었고 월마다 일으켜야 될 실적이 실질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의무 매출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열심히 해야 제가 모범을 보여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에 항상 베케이션 자격을 취득했거든요. 그러면 월 매출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일으켜야 가능합니다. 한 번도 놓친 적 없고요. 그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정보 유통만으로 제가 월마다 1,000만 원의 매출을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 저 혼자 먹고 바르고 1,000만 원 못합니다. 당연히 베이스에 판매가 깔릴 수밖에 없고요. 누가 쉐이크 갖다 달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배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교육하고 있으면서 나 스스로는 다단계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네. 그렇다면 구조가 문제인 걸까? 내가 일하는 방식이 문제일 건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져본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구조적으로 당연스럽게 판매 베이스에 깔려있는 게 월마감이라는 거고 이 실적을 해야만 내가 많은 소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구나 라는 걸 나중에 인지하게 된 거죠.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시크릿에 대해서 처음에 저희 신랑한테 전해 듣고요. 에이전트라고 회원을 지칭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했어요. 에이전트?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용어를 알아봐야겠다. 에이전트는 대리인, 중개인 이런 뜻입니다. 회사랑 소비자랑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맞는 거고요. 제가 그전에 하고 있었던 일, 그리고 현재 웬만한 메이저 네트워크 회사들을 보면 다 디스트리뷰터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입 판매원, 배급업자 이런 뜻이죠. 저는 판매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일이 맞습니다. 그쵸? 용어 자체로만 봐도. 근데 저는 분명히 정보를 유통하면서 간지나게 일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나중에는 빠져도 물류 유통이 아니라 정보, 가치가 이미 유통이 된 상태에서 이미 지속하고 있는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소비를 일으켜서 제가 나중에는 인쇄소득을 받게 되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도달되지 않았던 이유는 용어에서 먼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에이전트가 되고 싶은 게 맞다. 난 누군가한테 나만 사용하면서 판매하지 않아도 누군가한테 이 가치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과 이런 걸 알리면서 그들 스스로 본 사람 거래하게 하고 싶은 에이전트가 맞다. 나는 그게 내가 알고 있던 네트워크 본질과 딱 맞는 회사가 맞다. 라는 확신이 섰을 때 시크릿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시크릿이요 저에게 많이 왔었습니다.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하면서 저한테 다가왔을 때 저는 솔직히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거절했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처음에 저한테 얘기했던 게 아직 1년 안 된 회사인데 아직 2년 안 된 회사인데 아직 3년 안 된 회사인데 이렇게 먼저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럼 저는 무조건 no, 더 이상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도 교육이 잘 돼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95%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회사가 좋든 제품이 좋든 마케팅이 아무리 좋아도 5년 안에 망할 확률이 95%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찬스가 와도 내가 망할지도 모르는, 망할 가능성이 훨씬 큰 회사에 내가 회원을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남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내가 정말 말 그대로 크게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그만큼의 내가 잃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저는 시크릿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거절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신랑이 한다고 했을 때는요 알아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미 이 회사는 200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일반 유통을 했었다는 거죠. 그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백화점, 면세점, 전문 매장 중심으로요. 그리고 이미 매출을 굉장히 높게 달성하고 있는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런 회사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지금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 다 직구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있죠.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일반 유통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온라인 채널로
직구 채널을 준비해야겠다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채널을 하나 더 열었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 제가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알아본 다음에 알게 되는 거죠. 저한테 1년 안 된 회사지만 이런 회사야 라고 첫 문장을 그렇게 누군가 저한테 전달하셨다면 저는 아마 좀 귀를 더 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가슴을 칩니다. 와, 이 좋은 정보를 왜 맨 처음에 알려주지 않았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40개국의 600개 매장에서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었다. 이런 회사와 제품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면서 시크릿 정말 매력있다.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백화점, 면세점 중심으로 오픈이 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소셜 매체에 많이 오픈이 돼 있었고요. 선생님 명품이잖아요. 그래서 명품 싫어하시는 분? 없어요.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못 사시는 거였잖아요. 근데 직구 채널이 우리한테 회원제 채널이 열리면서 우리한테 저렴하게 우리가 이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열린 거죠. 2005년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된 회사가 2011년도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하나의 채널을 직접 판매 방식으로 하나를 더 확장하고요. 거기에 더 놀라운 사실은 2012년도에 아시아 지역 최초로 한국을 오픈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정말 맨 처음에 들었을 정도로 너무 쇼킹한 저한테는 정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모든 네트워크 회사들이 처음부터 네트워크로 시작하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을 시작으로 다른 나라를 다 연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국을 열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한국에는 하도 피해 사례들이 많잖아요. 제휴 사태나 조이팔 사건 등등.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공제조합이라는 걸 만들고요. 방문판매법을 만들어서 네트워크 회사들 너네들 우리나라 사람들 더 이상 피해주면 안 되니까 여기에 가입하고 그리고 가입비 내고 매해 매출에 대해서 니네 일정 부분 돈을 내도록 해. 라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 때문에 우리한테 비즈니스 찬스가 항상 밑으로 내려갔었던 거죠. 근데 이 시크릿은 이미 돈이 있는 회사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천운을 받은 걸까요? 미국 다음에 한국이 열리는 결과가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 한국 밑으로 다른 아시아 지역이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혜택이지만 사업 입장에서 최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더욱이 한국 밑으로 다른 아시아 지역이 순차적으로 열린다. 아시아 지역에서 전 세계 매출 70~80%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전 세계를 다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지금 시크릿으로 열린 겁니다. 시크릿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였고요. 어떤 분들이 시크릿 반품 사태에 있었잖아. 그리고 시크릿 영업정지 당했잖아. 저 그런 얘기 했을 때 피식 웃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면 뭐가 있을 거잖아요. 이 모든 사태를 극복하고도 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리더분들이 탄탄하게 계시는구나. 이 회사는 재무구조가 이미 안정적이어서 그런 사태를 너무 쉽게 넘길 수 있구나. 그러면 정말 믿고 내가 나로부터 회원을 모을 수 있는 회사가 맞구나. 저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그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성장하는 회사에 제가 있다면 무조건 저는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딱 마음이 섰을 때 바로 주변 정리를 하고 시크릿에 몰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소득이 더 올랐다고 하죠? 네. 앞으로 더 오를까요? 네. 네. 심각하신 거 아니시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이 마케팅만 좋고 회사만 확실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제품 베이스에 깔립니다. 아시죠? 네. 근데 제품에 대해서 어떤 회사는 다 우리 회사는 뭔가 달라라고 내세울 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재료 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회사는 시크릿밖에 없을 겁니다. 독보적인 재료를 시크릿이 가지고 있고요. 이 천연 자원은 아무나 모방할 수 없기 때문에 시크릿이 잘 나갈 수밖에 없고요. 사해 바다에 말 그대로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소금과 머드를 기반으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서 매달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비재로 만들었다라는 게 정말 이 회사가 똑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네랄이 듬뿍 들어있는
들어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남녀노소,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이 사용하면 어차피 써야 되는 샴푸, 비누 사용했는데 내가 미네랄을 흡수시키고 있다. 매력있죠? 네. 당연히 바꿨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저는 회원을 확보할 때 이런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회원들한테 어필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하나, 시대가 원하는 파라벤이 없다라는 마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무파라벤이라는 글자가 찍힌 제품이 시중에 몇 개 있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가별 허용치가 거의 다 들어있는 거죠. 국가별 허용치가 들어있으면 들어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파라벤 프리 마크가 아니라 글자를 쓸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시크릿은 당당하게 0.000일도 들어있지 않다, 마크 딱 집어놓고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트렌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올가닉, 유기농 이런 거를 너무나 원하는 우리 현대인한테 딱 맞는 아이템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업자,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부에 굉장히 밝고 지능게임 하지 않는 유대인이라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저와 함께 이 회사를 정말 성장시켜야 되는 실질적인 CEO가 유대인이라면 저는 더더욱 제 선택에 확신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부를 거의 다 이끌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교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연합체제로. 그렇다면 시크릿은 유대인 기업 중에서 최초의 네트워크 회사, 회원을 모으는 회사인데 회원 수가 늘어나면 새로운 아이템이 계속 추가가 될 거고요. 시크릿이라는 회사는 계속 성장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유대인 기업들이 와, 시크릿 회원 많이 모았네, 그럼 우리 제품도 좀 런칭을 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제안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저는 월에 9만원에서 10만원 파라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그런 최고의 제품을 사람들한테 알려서 회원으로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회사는 계속해서 이 회원이 늘어나는 만큼 우리한테 최고의 아이템을 넣어주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시크릿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회원을 많이 확보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딩이 우리한테 런칭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저한테 또 하나의 비전이었습니다. 왜요? 앞으로 20대, 30대, 지금 현재 40대들이 소비의 주역이 될 건데요. 내가 그런 회원들을 중심으로 회원제 말 그대로 이 팀을 꾸려놨을 때 그들이 좋아하는 소비재가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크릿에서 매출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사업성으로 보게 된 겁니다. 시크릿의 사명이요, 미션이 세계적인 부의 공동체를 구축하는 거라고 저는 이걸 확인하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제가 개인 매출이든 조직 매출이든 얼마든지 제가 더 열심히 뛰어서 제 1세대를 늘리면서 제가 그렇게 정말 악착같이 월 1000이라는 제가 그 소득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크릿은 나로 인한 나와 함께하는 성장하고 싶다고 하는 그 파트너를 정말 도와서 그들이 성장이 되어야만 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진짜로 부의 공동체를 실현하는 기업이었거든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말고 진짜 남을 도와서 내가 그 사람도 성장이 되고 또는 그 사람이 뛰어나서 나보다 더 성장이 됐을 때 내가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성장이 돼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면 나는 시크릿이 확실히 남을 도우면서 성장하는 일이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크릿을 하면서 제가 단 한 명의 회원한테 시크릿을 추천할 때 정말 당당하게 정말 그 사람을 돕는 마음으로 혜택을 알려주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을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 학원에서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계실 때 제가 엄마 대신에 원장 일을 했을 때도 저는 최선을 다했고요. 저는 어디서든 저한테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최고 안 되던데요. 그 전에 허벌라이프 했을 때도요. 1분 1초도 쉬지 않고 허벌라이프 생각했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장하고 유지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뛰어넘어지지 않던데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최고의 타이밍에 내가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최선을 다해야만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크릿이 현재 지금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럴 때 최선을 다해야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리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그리고 그걸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크릿이라는 회사 지금 현재 시작과 함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요. 그 앞에서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든든하게 그걸 묵묵하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잘 성장하면서 지금 지속적인 성장 단계에 돌입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 구축, 전 세계로 함께 나갈 리더들을 찾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모두 합류를 하신다면 정말 전 세계의 부를 같이 누리는 부의 공동체, 저희가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실질적으로 좀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열심히 주어진 걸 해나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도가 지나치게 이거는 아니다 싶을 정도로 무리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반복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서 구축을 하는 일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일이 맞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천천히 저 자신도 성장하고 있고 저와 함께하는 분들도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서 누군가한테 보탬이 되면서 누군가 상황이 나아지게 하면서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은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정말 도우면서 같이 성장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욕심을 좀 부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다 같이 다른 사람들 도우면서 지금 너무나도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퇴직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노후가 준비가 안 돼서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자식들 앞날이 너무 걱정돼서 고민하는 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저희가 건강한 욕심으로 그분들한테 이 부의 공동체의 기회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